오전 김 씨는 오늘도 눈을 뜹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출근할 곳은 없습니다. 은퇴 3년 차. 그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건 통장 잔고입니다. 퇴직금으로 남은 대출을 갚고 나니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남짓. 아내의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생활비를 온전히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 은퇴하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왜 더 불안해졌을까요? 60대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분명 일에서 벗어났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생각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60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은퇴 후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 같은 시기에 은퇴했는데도 삶이 완전히 갈리는 결정적 지점이 어디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지금 60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절벽과 연금 체감 문제입니다. 은퇴 전까지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은 평균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소득이 절반 이하로, 어떤 경우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60대 가구의 소득은 50대에 비해 약 40% 이상이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감소폭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연금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원 수준이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문제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는 것과 주거비 부담이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60대 가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 대출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은 고정지출로 남습니다. 설령 대출이 없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30년 된 아파트는 곳곳에서 손볼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교체, 누수 수리, 도배와 장판,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게다가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경우 주거 공간이 부족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비와 건강 불안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기타 질병들을 하나씩은 안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정기검진, 약값, 물리치료비, 한 달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100만원 단위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불안인데요.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지출을 더 위축시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흔드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관계 단절과 고립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려 해도 함께할 친구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죠. 통계를 보면은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고독감 지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이 커지고 이는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4가지 문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소득이 줄어들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관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60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유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빠듯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차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은퇴 전에 이미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첫 번째 요인은 은퇴 전의 소비 습관입니다. A씨와 B씨 둘 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습니다. 연봉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A씨는 직장 다닐 때 수입의 30%를 꾸준하게 저축했습니다. 외식은 주말에만, 차는 10년 넘게 탔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과도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B씨는 벌면 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좋은 차, 해외여행, 자녀 사교육, 나중에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현재를 중시했습니다. 은퇴 시점에 두 사람의 통장 잔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대출 정리 시점입니다. C씨는 50대 중반에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자 부담이 사라지니 월 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은퇴 후엔 관리비와 생활비만 쓰면 됐습니다. 반면에 D씨는 50대 후반에 집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은퇴 시점에도 대출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원 이상 대출 상환으로 돈을 갚기 빠듯했습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C씨는 여유가 있었고 D씨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대출 정리 시점 차이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요인은 연금 구조 이해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여러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A씨는 50대부터 연금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하고 추가 납부를 통해 수령액을 늘렸습니다. 개인연금도 꾸준히 납입했고요. 은퇴 후 여러 연금을 조합해 월 200만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B씨 같은 경우에는 연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나오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국민연금 60만이 전부였습니다. 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은퇴 후 소득원 준비입니다. 완전히 일을 멈추는 은퇴와 일의 형태를 바꾸는 은퇴는 다릅니다. A씨는 은퇴 전부터 작은 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작업, 큰 돈은 아니지만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B씨는 은퇴와 동시에 모든 일을 끊었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소득이 없는 삶이 불안했습니다.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완전한 무소득 상태인 사람과 작은 소득이라도 유지하는 사람의 불안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차이는 은퇴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50대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60대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여유로운 60대와 빠듯한 60대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60대는 이제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연금 구조 재점검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전부인지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배우자의 기초연금은 신청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의외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제도도 검토할 만합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모든 경우에 유리한 건 아니지만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계획이 없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지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쓰지 말고 월 단위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점검은 지출구조 줄이기입니다. 소득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출구조는 당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10년째 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쓰지 않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만 재정비해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드리는 용돈도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거는 재고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조금씩 주는 걸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식과 소비 패턴도 조정해야 하는데요. 직장 다닐 때 습관대로 살면 지출이 줄지 않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큰 금액이 나가는 소비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줄이는 게 인색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전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검은 무리 없는 소득 활동입니다. 60대라고 해서 일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일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50대처럼 일하려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무리한 육체노동이나 장시간 근무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상담, 멘토링, 강의, 간단한 컨설팅, 시간당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은 일거리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번역, 자료 정리, 글쓰기, 기타 등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일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추가 수입을 주는 활동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거는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 설계입니다. 건강과 돈만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만날 수 있는 친구나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등산, 탁구, 노래교실, 독서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리듬을 만드시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재설정이 필요한데요.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관계망을 넓히기도 합니다. 고립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어느새 혼자가 됩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말,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60대가 됐다고, 은퇴를 했다고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조정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50대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60대인 지금도 70대가 되어도 계속 선택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60대가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